여러분, 혹시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이니스프리 화장품, 처음처럼 소주, 스타벅스 커피점, 롯데그룹 등의 브랜드 명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 모두는 문학적 상상력의 발로이자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문송합니다. 즉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자책의 말이 범람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면서도 인문학, 그 중에서 특히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21세기 디지털 문명 시대에 급격히 고갈되어가는 문학적 상상력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포브스 잡지 기자이자 왜 인문학적 감각인가의 저자 조지 앤더슨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하이테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에도 인문학은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돈이 되고 고용을 창출하며 기술 발전과 혁신의 동인으로 우리에게 밥을 먹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비판적 사고, 직관적 통찰력, 미묘한 분석력, 관계의 연결 능력, 정서적 공감력 등 인문학적 수양의 필요성을 10분 인지하고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즐겨 읽었지요. 유치원 교실에서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되나요? 라는 선생님의 질문에 물이 된다라고 답하는 학생보다는 봄이 된다라고 답하는 원생처럼 감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였지요. 여러분께서 인지하다시피 지난 2500년을 지배해온 지식 습득의 시대와 지식이 경쟁력이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적 사고 능력, 융복합 능력, 인문학적 수양 등을 두루 갖춘 생각하고 상상하는 21세기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지요.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상품 브랜드로 되살아난 문학작품들을 통해 산업의 영역에서조차 문학적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상상력의 발현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결실을 거두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는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이니스프리 호수섬에 나오는 이니스프리에서 유래하는데요. 이니스프리 호수섬의 아름다운 자연과 청정 이미지가 이니스프리 화장품 브랜드의 속성과 잘 부합해서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북서쪽으로 3-4시간 정도 차를 달리면 슬라이고라는 작은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이 도시는 강과 산, 바다와 호수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과거의 문화유적들과 함께 어우러져 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아주 낭만적인 도시입니다. 예이츠의 뮤즈이자 마음의 고향 슬라이고 교회에는 아름다운 길 호수가 있는데 길 호수에 있는 여러 개의 섬 중 하나가 이니스프리 호수섬입니다. 예이츠는 유년 시절 대부분을 이곳에서 형제, 자매, 일삼촌의 숙모들과 함께 낚시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는 어린 예이츠가 아버지와 함께 런던에 체류하던 시절 답답한 런던 생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슬라이고에 있는 이니스프리 호수섬을 그리며 향수를 달래기 위해 쓴 시입니다. 우리나라 정지용 시인이 일본 도시자대학 유학 시절 고향을 그리며 옥천벌을 배경으로 쓴 향수라는 시와 아주 흡사하죠. 이니스프리 호수섬,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나 이제 일어나 가련다 이니스프리로. 그곳에 흙과 애까지 엮고 작은 오두막집 하나 짓고 아업이랑 콩밭 깔고 꿀벌 치면서 꿀벌 소리 요란한 골짜기에 홀로 살리라.
그러면 다소간의 평화를 누리겠지. 평화가 아침에 장막으로부터 귀뚜라미로 되는 곳까지 살포시 방울져 내릴 테니까. 그곳에 한낮은 자줏빛 광채, 저녁엔 홍방울새 날갯짓 소리 그득하고 밤에는 온통 희미한 빛이어라. 나 이제 일어나 가련다. 밤이나 낮이나 호숫가에 찰싸이는 물결 소리 들리는 곳으로. 지금도 한길가나 포도 위에 서 있노라면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소리 들리나니. 롯데 칠성의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은 성공이 돼 고 신영복 교수가 20여 년간 투옥 생활을 하면서 쓴 시 처음처럼에 등장하는 식구로부터 유래합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에는 처음이 있습니다. 첫 걸음마, 첫 등교, 첫사랑, 첫 키스, 첫날 밤, 첫 직장, 첫 출근. 이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시작으로 출발해서 무수한 처음을 엮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은 세상을 향한 설렘이자 수줍음이며 또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자 용기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감정들이 모이고 모여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모든 처음이 모이고 모여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것이지요. 아마 처음처럼이란 소주 브랜드는 고달픈 인생 여정에서 한 잔의 술로 마음을 달래며 우리 인생의 이러한 몇 년들을 생각해보라는 뜻이 아닐는지요. 처음처럼 신영복.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전 세계의 커피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스타벅스 브랜드 명칭은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8세기부터 11세기 중엽까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건너온 바이킹족은 먹을 것과 삶의 터전을 찾아 아일랜드와 영국 해안을 빈번히 침입하여 약탈과 정착을 시도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영국 맨체스터 근교에 정착했는데 그곳은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는 개울가였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정착한 바이킹 부족은 갈대 스토어와 개울백을 뜻하는 스토백이라 불렸으며 후일 발음이 변하여 오늘날의 스타벅이 되었지요. 그 세월이 흘러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포경업이 성행하자 스타벅 부족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포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이킹의 후예답게 고래잡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점차 포경업계에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소문으로 무성하던 스타벅 부족의 무용담이 한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 청년이 바로 좌절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업으로 포경업에 뛰어든 미국의 소설가 허먼 멜빌입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지요. 서로 만난 일도 없고 만날 가능성도 없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8세기에서 11세기 중엽까지 활약하던 바이킹 스타벅 부족이 19세기 들어 허먼 멜빌의 소설 백경 즉 모비딕에 머물다가 현대에 이르러 다시 한번 한 젊은이와 조화하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스타벅스의 공동 설립자 중 한 사람인 제럴드 볼드윈입니다. 커피 애호가였던 볼드윈은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싱겁고 맛이 없는 커피 대신 앞으로는 이탈리아 스타일의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가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1971년 교직 생활을 정리하고 다른 2명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커피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렇게 시작한 커피 전문점 이름이 바로 볼듀인이 좋아했던 소설 백경에 등장하는 1등 항해사 이름이자 바다 위에서 삶을 영위했던 바이킹의 후예 스타벅이지요. 백경에서 스타벅은 복수의 혈안이 되어 있는 무모한 A합 선장과는 달리 A합을 견제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스타벅스의 창업주들은 커피점 고객들을 소설의 등장인물 스타벅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하는 스타벅으로 여겼기 때문에 복수형 S를 붙였던지, 아니면 창업자가 3명임을 드러내기 위해 복수형 S를 붙여 스타벅스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본거지를 둔 롯데그룹의 명칭은 게이테이 소설 젊은 베르테리 슬픔에서 유래합니다. 롯데그룹의 창업주 신격호 회장은 젊은 시절에 이 소설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나머지 소설의 여주인공 샬롯테의 애칭 이름 롯데를 본떠서 기업의 명칭을 롯데라고 지었으며, 롯데라는 이름은 내 일생일대 최대의 수학이자 최고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주목은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 했는데, 샤롯데란 이름도 문학이 존재하는 한 사랑의 영원한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주인공 샤롯데는 미모와 재덕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유를 갈구해서 만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그녀처럼 롯데도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했던 신 회장의 염원이 담긴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왠지 오늘따라 와인을 한잔하면서 게이테의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저녁입니다. 한일동 교수의 인문학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